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연초부터 회복세를 보인 서울 상업 업무용 건물이 지난 3분기 거래량과 거래액 모두 2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일찌감치 반영된 가운데 급매물이 나온 꼬마 빌딩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면서 증여 관련 취득세 부담은 커진 반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과거보다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서울 아파트 단지 31곳을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완화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올해 3월 말부터 시행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이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사진들, 항공사진을 찍으면 아래 풍경이 쭉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항공샷을 봤을 때 가장 컬러풀하고 아름다울 때가 바로 요맘때, 이 가을이라고 합니다. 알록달록 울긋불긋 온 산들의 나무들이 단풍으로 물들었는데 그 단풍을 하늘에서 보면 정말 얼마나 예쁠까요? 거기다 이 가을철에는 공기도 꽤 많이 맑아져서 알록달록한 지붕 색깔 그리고 파란 바다 색깔들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예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시작하는 이 월요일 하면 왠지 조금 더 피곤하고 우울한 느낌도 들긴 하지만 그런 감정들은 다 버려버리고 컬러풀한 생기 넘치는 가을의 에너지로 오늘 한 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도움 드릴게요. 언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저희와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눠보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도 좋고 단풍도 예쁘게 물든 기분 좋은 가을날입니다. 또 이번 한 주 잘 시작하실 수 있도록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듯이 그리고 겨울이 오면 눈이 오듯이 저는 또 월요일이 되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15-16년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세상이 계속 변하고 경기가 변하고 부동산 상황이 변합니다. 늘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고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또 나왔습니다. 오늘 또 힘차고 활기찬 투자하는 월요일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갖고 계신 부동산 고민 그리고 여러분의 근심 그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궁금하신 분 많으시죠?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고 상쾌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빠르게 변화하는 매일매일 변화하는 이 부동산 시장이 있는가 하면 또 늘 돌아오고 그 자리에 늘 서 있는 가을 그리고 저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여러분의 고민들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그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도움드릴 거고요. 자, 오늘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의 방송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 만나보기에 앞서서 또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 전해드리는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지만 세금이 조금 무서워서 나는 1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더 무언가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무서워요 라는 말씀들 참 많이 주시거든요. 하지만 그걸 또 피해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은 대표님과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자나 깨나 자녀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 걱정보다도 본인 걱정을 먼저 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우리가 어떻든 본인이든 자녀든 무슨 걱정이에요? 결국은 나나 나의 자녀, 내 자손들이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로망을 가지고 늘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마음대로 행동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선택지가 많이 있거든요. 청약을 해야 될까? 투자를 해야 될까? 아니면 또 이걸 팔아서 갈아타야 될까? 상급지로 가야 될까? 이런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어떤 젊음을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은요, 다른 거 아니죠. 오늘보다 더 내일이 자산 늘어나고 내일 모레가 더 부자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자녀분들에게 좀 잘 될 수 있고 좀 더 장기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제목은 자녀들을 위한 보약 같은 투자, 그리고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에 투자하라. 보약 같은 투자를 해야 되고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수 제외되는 부동산, 이 제외가 굉장히 중요해요. 투자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보약을 먹는 건 당장 감기약이나 진통제처럼 먹고 바로 약발이 바로 끝나는 그러한 게 보약이 아니죠. 보약은 내가 섭취를 통해서 오랜 동안 나의 건강을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갖고 있는 게 보약입니다. 부동산도요,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보약 같은 부동산 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죠. 왜요? 뭔가 기다림이 있어서 그렇죠. 특히 자녀분들을 얘기해 주려면 뭐죠? 청약통장. 특히 지금 무주택자 이런 분들 지금 많이 힘들죠. 투자를 해야 되나? 그동안 쌓은 가점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곧 성인이 돼서 결혼해야 되는데 부양가족이 이제 빠져나가면 그나마 채워놨던 청약 점수 감점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동산 투자도 하면서 병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이런 보약 같은 지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자, 요거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10일, 올해죠. 올해 1월 10일에서부터 2027년 12월 31일, 약 4년간이네요. 이 4년 동안, 이 4년간 사이에 새로 신축이 된, 그리고 신축이라는 의미는 준공이라고도 하고요. 사용 인가 기준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신축되고 분양가, 매매가, 분양가 또는 내가 매입하는 매입가가 6억 이하이고 이거 더하기는 엔드입니다. 엔드. 그 다음에 최초로 분양, 최초로 구매한 이것도 엔드죠. 이렇게 엔드. 이게 동 3개가 만족이 되면 100개, 10채, 100채를 사더라도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가 계속 유지된다는 건 뭐죠? 청약통장을 할 때 주택수에서 무주택자가 되니까 가점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 지금 13, 14년 무주택 유지하시는 분들 돈은 어느 정도 현금 모아놨는데 가격이 재개발, 남들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한다고 하는데 나도 돈 벌고 싶은데 내가 빌라라도 조그마한 거 사게 되면 그동안 모았던 청약 점수가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무주택을 유지하게 투자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 4인방을 따져본다면요. 가난이죠. 가난을 좀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요 4가지가 있습니다. 평생 무주택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 지금 멘붕 와 있죠. 무주택 오래 해가지고 내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뭔가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뭔가 살려도 가격이 올라. 좀 떨어지면 사야지 했는데 과거 10년 동안 가격이 올라서. 그래서 이런 말도 생겼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2, 3년 전 벼락거지가 됐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상담에서. 많이 슬퍼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세 어려운 사람. 전세 가난이라고 이렇게 전세 가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세를 한번 들어갔다면 좋은 집주인 만났어요. 주인 너무 가격도 싸게 해주고 뭐. 그런데 집주인 입장에서 어차피 전세도 대출이다 보니 남의 돈이다 보니 빚이다 보니 좀 낮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무 전세 싸게 해서 고마워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 주거가 편안하다 보니까 10년 이상 전세를 살았어요. 그랬더니 남들 친구들은 다 부자 됐는데 나만 가난한 그런 케이스 지금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 대고 또 요즘 전세 2년 살고 나면 세입자에게 2년 더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청구 제도가 생겼죠. 요즘 전세 들어가면 무조건 4년 살려고 하거든요. 제발 집주인 여러분만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2년 살고 돈 있는데도 전세 살려고 하는 사람들 화내고 뭐라고 싸워서 내보내서 주인이 정말 보기 싫어서 정말 주인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시쳇말로 뭐라고 하죠. 알았어 퇴퇴 더러워서 내 집 산다. 이런 사람들이 부자 됩니다. 지금까지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가 좋아가지고 부자 된 사례는 확률이 낮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와 사이가 나쁜 사람들은 세입자가 오히려 내 집 마련해가지고 부자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장기 전세주택, 장기 임대주택 이거 사시는 분들 있죠. 제발 여러분 장기 임대주택 저기 당첨돼가지고 입주하면서 제발 샴페인 터뜨리지 마십시오. 속으로 내가 빨리 이 장기 전세주택 싼 임대료를 빨리 돈 모으고 돈 벌어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거 잘못하면 가난이 대물림 됩니다. 가난 대물림 대상 1호예요. 정말로 이런 전략은 좋습니다. 좀 임대 싸게 살아가지고 투자하고 뭐 돈 버는 거 좋은데 이 장기 임대주택은 내 집 마련하면은 이 혜택을 못 본다는 생각 때문에 들어올 집도 버려가지고 안 사는 경우가 많아요. 또 소득도 낮춰야 되죠. 뭐 이거 정말 구제하기 힘든 가난입니다.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 가난 이거 극복해야 된다. 최근 신종이죠. 이제는 청약저축, 청약통장 가난이 있어요. 청약 가난이 생겼습니다. 이게 왜 가난이 생겼느냐? 청약통장 넣어가지고 수도권 같은 거 하면 잘 당첨되죠. 잘 당첨되는 곳에 살면 되는데 거기에는 원하는 만큼 가격 상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와요? 가격이 많이 오를 소위 청약해서 당첨되면 로또가 된다고 하는 서울로만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점 4인 기준 부양가족 2명 자녀가 둘인 분들이 15, 16년 무주택을 해도 가점 만점이 69점이에요. 만점 69점을 가지고 당첨 가능해요? 아니죠. 부모님 뭐 5점 빌려와 뭐 또 저기 처가 오고 그래서 막 79점짜리도 있기 때문에 되게 당첨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들 이제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통학 만들어가지고 나 엄마가 대학교 다닐 때 만들어줬어요. 5점짜리 자녀도 없이 혼자서 만점 만들려고 뭐 부부 둘이서 하려고 해야 안 되죠. 59점 만점에 당첨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추첨제 쫓아다닙니다. 추첨제 쫓아다닌다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50대 1이면 될 것 같죠? 안 되는 사람은요 1.1대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청약통장 받아가지고 로또 맞는다라는 그런 꿈 깨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 뭐가 있죠? 신혼특공 뭐 이런 그 무주택 장기 특공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당첨 확률은 좀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가 서울에 나오나요? 안 나오죠. 잘 어디에 나오죠? 신도시 뭐 교산 신도시, 창릉 신도시 거기에 당해 지구에 1년 또는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를 빼놓고 나오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생각보다 무주택으로 오래 있는 것보다 내가 지금 주택 마련하는 좋습니다. 그래서 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요거
유지하라는 거예요. 청약통장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일단 단기적인 혜택과 평생 혜택, 이 보약 같은 평생 혜택이 있습니다. 1번,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거지 취득세를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잘못 아는 사람은 취득세를 아예 안 내는 무료예요 물어보고 있는데 그럴 리가 없죠. 다만 이거예요. 자, 영주택자, 여기 있는 무주택자가 취득세 중과 제외되기 때문에 주택을 이러한 보약 같은 6억 이하를 샀어요. 그러면 한 채를 사더라도 주택수는 0, 두 채를 사더라도 0, 세 채를 사더라도 0. 그래서 이런 주택을 계속 사면 주택수에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기본 세율 1%만 낸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주택을 사면 살 때는 1%, 다음 살 때는 강남이면 8.4%, 강남 외 규제 지역 아닌 데는 1%, 주택 2주택자는 12.4%, 그다음에 8%, 뭐 3주택 이상은 무조건 12.4%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1% 내야 될 걸 8%, 12%, 8배, 12배 내는 것을 제외시켜 준다 이런 뜻이에요. 거꾸로 3주택자가 이런 걸 사잖아요. 그런 3주택자에 추가로 늘어나니까 12.4%를 내야 되겠죠. 2주택자는 한 주택 늘어나니까 18.4%잖아요. 그래서 2주택자가 다음 주택 하나 살 때 8.4%, 다음 살 때도 8.4%, 8.4%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주택자가 하나 추가를 사면 계속 111이기 때문에 100채를 사더라도 1%다 이런 의미예요. 알았죠? 취득세.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그동안 보약같이 해줬던 게 뭐였죠? 주택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경우도 역시 보약같이 1%만 내고 주택수에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 주택수에서 사용 제외하는데 단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의 1억 이하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들어간다. 왜? 투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완화시켜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것만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양도세에서 중과 제외를 한다. 중과라는 거지 양도세 제외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세는 지금 이 올해는 그다음에 어제 작년에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풀어줬죠. 그래서 폐지됐다. 또 언제 생길지 모르죠. 시장의 조정 기능에서 만약에 시장이 또 과열됐을 때 양도세 중과 제도 합니다 할 때 그때 하게 되면은 양도세가 뭐 70%, 80% 나왔잖아요. 그 전까지는 중과를 하지 않고 뭐 한다? 일반 세율 6%에서 45%만 적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과를 하게 되면 6% 내야 될 걸 70% 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중과가 제외된다. 근데 지금은 중과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3, 4년, 4, 5년 더 중과될 때 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그냥 기본 세율만 적용된다. 중과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종부세. 지금 종부세는 3주택자 이상이고 주택 공시가격에 합산해서 12억이 넘어가면 중과 대상이죠. 한 1% 정도가 더 나오죠. 자기 재산이 많은데 1%면 엄청난 돈입니다. 큰 1년에 매년 그것도 1%씩 내면 큰 돈이죠. 그런데 요 6억 이하의 이 주택세 제외되는 걸 사면은 중과가 2주택자에서 3주택자, 4주택자, 5주택자 계속 늘려도 2주택자만 되기 때문에 중과가 되지 않고 기본 세율만 낸다. 그러니까 양도세, 종부세에서 한 1%만 1년에 덜 내도 이익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알아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아파트 청약시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데 아파트 청약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자가 6억 이하의 최초 분양받는 이러한 빌라나 단독주택을 사두시고 재개발 지역에 사두신다면 이 무주택자는 영구적으로 주택수가 100채를 사더라도 무주택자가 돼서 청약 가점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거 매우 보약
같은 그러한 처방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약 같은 부동산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수 제외라는 이 의미 있는 걸 양도세 안 내도 된다, 종부세 안 내도 된다, 제외라는 그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아셔서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저는요,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자녀분들 막 직장 생활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이제 신혼부부 또 신생아 특례 대출 지금 3억으로 줄인다고 했다가 다시 항의를 받고 그냥 5억 유지하잖아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대출 규제로 꽉 막았어요. 지금 이렇게 강력한 대출 규제는 2006년 8월인가 10월 사이 그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계실 때 그때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출 규제 기간에는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무서워서 저축을 하잖아요. 규제가 풀리면 또 다시 자금력 또 뭔가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원동력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이 구매력이 높아질 때 살 때는요, 이미 매도인도 어느 정도 자금이 있기 때문에 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시기에 사야 됩니다. 또 지금 이 시기에 사야 되는 이유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인건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건축비, 공사비죠. 건축비도 많이 올라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 못할 정도가 됐는데 인건비와 건축비가 올랐으면 같이 분양가도 올랐어야 되는데 분양가는 못 오르게 막아놨죠. 근데 이제 더 막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뭐 상한제다 막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도 주변에 인건비와 건축비 이런 부분 가격이 오르면 역시 분양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랬잖아요. 인건비, 건축비 이렇게 다 오르고 나면은 정부가 어디 아파트 가격 오르나 어디 오르나 이렇게 막 가서 이 규제하는 것을 또 단속하러 다니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또 지났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오른 건축비가 내년에 내릴까요? 지금 오른 건축 인건비가 내년에 내릴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그러면 2년 후에는요, 5년 후에는요, 10년 후에는 결국은 내년, 내후년, 10년 후, 100년 후 인건비는 상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와 건축비는요, 오늘이 가장 싸다. 오늘이 가장 싸다. 물론 건축비 30% 올랐어요. 분양가가 안 올랐을 뿐이지 다시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 내년, 내후년에는 인건비, 건축비가 더 비싸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거 분양가 계속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시공사와 은행들, 저축은행들, 또 마을금고 뭐 이런 은행들 있죠. 그 제2금융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때문에 이걸 막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시경제 흐름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만 저거 투자해서 얼마 오를까? 이러한 좀 수로운 투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거시경제가 어떻게 흘러간 건지 보시고 결국은 인건비 상승과 건축비 상승이 가속화를 누가 시켰어요? 정부에서 시켰잖아요. 돈 많이 뿌려냈고 이자 0.5%까지 낮춰가지고 뿌려댔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화폐 가치의 하락이 필수적으로 동반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하고 슬픈 대상이 누구냐? 은행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현금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20년 전에 10억은 엄청난 돈이었죠. 불과 7년 전 금값 한 돈에 18만 원, 18만 원, 20만 원 할 때는 10억 가진 사람이 나름대로 행복했죠. 근데 7년이 지난 지금은 금값 한 돈이 얼마? 54만 원까지 갔는데 지금 45만 원, 50만 원 해요. 한 돈에. 금값이 7년 만에 2.2배에서 2.5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화폐 가치가 그만큼 2분의 1로 하락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10억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느낌이 싸요. 나 이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10억이 옛날에 5억 가치도 안 되네. 뭔가 지금 불안해요. 뭔가 조치를 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항상 여러분의 현금과 투자, 실물 경제를
실물 가치가 있는 그 실물 가치 공유할 줄 알아야만 여러분의 사회적인 자산 비율이 유지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적인 자산 비율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현금만 있으면 쫄아들지 사회적인 자산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머릿속에 두시고 이거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뭘 해요? 제가 세미나를 합니다. 사회적인 자산 비율 이것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자세하게 알고 싶고 또 지금 2024년 1월 10일에서 13일 사이에 정말 보약 같은 부동산이 뭔지 이해 지금 못하시는 분들 세미나에 오셔서 2시간 동안 머리를 사고를 열어드릴 시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부동산 전망도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참석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약하기 위해서 나는 무주택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으니 그거 포기하기 너무 아까워라고 부동산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 1주택인데 하나를 더 매수하면 뭔가 세금적인 부담이 너무 커져. 그래서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보약 같은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2025년 부동산 전망과 함께 앞으로 부동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이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고 또 해결해 드리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원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현재 안양에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네. 집을 매도를 하고 서울로 이사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10억에서 11억대 매물을 알아보다가 네. 상도동의 더샵 1차 아파트, 네. 그리고 행당동의 서울숲 한신더유 아파트 중에 어디를 매수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안양 호계동의 집을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지도 그 매수 시기도 함께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호계동에는 어떤 아파트를 좀 보유하고 계세요? 호계동에는 한마음 아파트라는 네, 호계동의 한마음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네, 어쨌든 네. 투자나 거주 면에서 조금 더 상급지로 가보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네. 보신 게 10억에서 11억 선에 이제 금액에 좀 맞추다 보니까 동작 네. 상도 더샵 1차 아파트 그리고 네. 하나는 행당동의 서울숲 한신더유 아파트를 보셨는데 네. 어디로 좀 이사를 가면 좋을지 그리고 언제 이걸 매도 타이밍 잡고 이사를 새로 매수를 하면 좋을지까지 한 대표님께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막 고민이 많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돈을 좀 벌었다가 좀 내려가니까 머리가 좀 이거 싸하죠. 이거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될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남편님의 직장 위치는 어디예요? 남편은 지금 지방인데 조만간 부천 쪽으로 갈 예정이에요. 조만간 부천. 네. 우리 그럼 시청자님, 우리 부인께서는 저, 위치가 네. 어디예요? 친정은 미아요. 친정이요? 네. 아니요, 직장 위치요. 직장은 지금 제가 지금 분당인데 이직할 예정이 있어요. 서울로. 그러니까 어디로? 그러면 서울 어디로? 서울 이제 광화문 쪽으로요. 광화문 쪽으로. 네. 예. 그럼 딱 답은 나와 있네요. 광화문 여기 뭐 하면은 당연히 행단동이 친정도 가깝고 남편 뭐 출퇴근하기도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천에 상도동으로 오면은 지하철 7호선 하나 타고 가면 남편이 좋고 그죠? 네. 서울로 와야 되는 건 지금 당연하죠, 그죠? 근데 문제는 아까 문의하시는 게 안양 호계동 아파트 이런 말 하지 않을게요. 네. 언제 매각해야 되나요? 물어봤죠. 네.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언제 매각해야 돼요? 뭐 제가 가능한 전 빨리 매도를 네. 하고 싶거든요. 가능한 한 빨리 이게 즉시 매각하세요. 네. 즉시 그런데 매각이 안 돼요. 거기가 막
이제 한 3억 이상 떨어졌다가 이제 1억 회복해가지고 전 고점 대비 지금 한 2억에서 2억 동 이상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아, 네. 이게 메인이 아니었던 우리 시청자님 아파트는 2억 올랐다가 지금 한 1억 내려가지고 지금 뭐 오히려 본전치기 몇 년도에 사셨어요? 21년도요. 21년도. 그럼 손해 보잖아. 그거 어떻게 손해 보고 네. 팔 수 있어요? 그것도 감수하고 하려고요. 그게 제대로 된 사고예요. 감수하세요. 자, 문제는 걔를 팔아가지고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혹시 전세 놓고라도 올라올 수 있으세요? 네. 자, 왜 그러냐면 과거에 2012년, 2013년 바닥 질 때 서울 올라올 때 안양, 분당 아무 소식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2018년, 17년 됐을 때부터 분당 오르고 그러니까 안양까지 가려니까 19, 18 이때 18, 19년 때 오른 거잖아요. 그러다가 21년 7월 꼭지에서 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되게 가슴이 아파요. 시청자님이 2021년 사셨으면 꼭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다시 21년 1년 동안 30-40%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울이 다시 2023년부터 바닥 확인하면서 주요 지역, 강남, 마용성 이런 데 있잖아요. 주요 지역 상승 중에 있다가 올 9월 10일 날 강력한 대출 규제가 들어갔어요. 그 바람에 지금 매매량은 거래량은 줄었는데 거래량 줄였다고 가격이 내릴까요? 아니에요. 지금 내리진 않고 덜 오를 때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갈아탈 시기예요. 갈아탈 시기. 위치는요. 행당동, 한신휴든 아니면 상도동, 동작구 상도동이든 이 두 개의 지역은 서로 비슷한데 좀 더 전망과 미래가 잇따라 한다면은요. 상도동이에요. 흑석 뉴타운, 그다음에 노량진 뉴타운, 신길 뉴타운, 일자리는 구디, 가디, 강남 출퇴근 이런 부분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아시죠? 네. 네. 상도동이 더 위에 있을 거다. 언제?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님 산 날로부터 더. 그리고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아기는 없고요. 예. 제가 근데 그 대표님 왕십리 쪽은 이제 GTX도 나오고 동북선 호재도 있고 예. 성수동 개발하는 것 때문에 또 행당도도 많이 고민이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상도동도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에. 네. 아까 언급했죠. GTX 있잖아요. 네. 이것은 싼 동네에 영향을 미치지만 서울에 미치지 않아요. GTX는 개통 전과 후가 있거든요. 네. 개통 전에 오르고 개통 이후에 올라요, 안 올라요? 여기는 개통한다는 호재가 발표가 3, 4년 전에 다 발표가 했잖아요. 이미 시세 반영이 많이 됐어요. 동탄 같은 데 보세요. 개통 후에 오른다고 막 정말 난리가 났었죠. 개통하고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그래서 GTX는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울을 확장해서 교통의 어떤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있잖아요. GTX가 수도권 있는 지역 경제 있잖아요. 이거 안 좋게 하는 주범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여의도하고 송도하고 이렇게 GTX가 열렸다고 할게요. 딱 지금은 여기 송도에서 직장 다니기 위해서 여러 회사들 대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그냥 국제학교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살게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GTX 개통되면은요. 서울 여기 왔다 갔다 15분, 20분이 왔다 갔다 할까? 20분이면 편도. 1시간 내에 왔다 갔다 하면 여기에 부자들이 여의도로 나올까요? 여의도의 부자가 송도에 바다 보러 갈까요?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네. 예. 네, 그래서 GTX는 오히려 지역 경제를 그냥 잘 활성화시켜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GTX는 오히려 수도권과 서울 인근에 있는 도시를 더 좀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네. 시청자님은 남들 뭐 GTX 신경 쓰지 말고 네. 다 보세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서울, 한강, 이남, 그다음에 여기 김포공항, 강서구, 강동구 사이에 중앙, 용산, 아까 말씀한 왕십리가 성장을 많이 할까요? 용산이 성장을 많이 할까요? 용산. 성장하는 데는 또 시간도 많이 걸리죠. 기존에 있는 인구 강남과 기존에 있는 구리, 가디 얘기했죠. 여기에 있는 상도동이 더 가격이 많이 오를까요? 아니면 이제 뭔가 만들어야 될 미래 인구가 와야 될 그런 행당도 더 많이 오를까요? 그죠? 그냥 마용성 뭐 이런 거 너무 인기 있는 말에 움직이지 마시고요. 상승 지역 찾으세요. 인기가 있는 것 때문에 비싸게 사는 거예요. 예, 남편하고 상의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고요. 너무 아파트 좋아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 이거 아이 키울 때 들어가는 거고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 내년 초에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을 없애고 재건축 진단 사업 빨리게 하는 게 내년에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빨리 안양을 매각을 하고 돈을 쥐고 있어야 뭘 투자할 거 아니겠어요? 네. 매각부터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네. 방송에 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상담 받으셔서 또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전문가 오늘 저 상담했죠? 네. 전문가 두 분만 더 상담 받으셔가지고 두 분의 네. 말을 토대로 해서 행당동이에요, 상도동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상도동 하면 2대1이잖아요. 네.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늘 즐거운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를 좀 먼저 하겠다라는 말씀이 부동산 투자에 얼마나 좀 진심이신지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빠르게 매각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방안 일러드리면서 또 너무 아파트만 고집하지 말자라는 조언 첨언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볼까요? 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매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실까요? 세곡동에 있는 강남 대시양 파크요.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거주는 안 하고 있고요. 거의 전세 주고 저는 딴 데다가 지금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 목적으로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말씀 주신 세곡동의 강남 대시양파크 아파트를 좀 계속 전세 임대를 주더라도 끌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네.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를 좀 해보는 게 맞는지 네. 네, 매도 시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1주택자세요? 네, 그럼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네, 옛날 그 세곡동에. 내곡동 대시양 보금자리 주택이었죠? 세곡동이요. 세곡동, 세곡 보금자리 주택. 네, 네, 맞습니다. 그 대왕중학교 못 간다고 해가지고 데모해가지고 대왕중학교 들어가게 만든 그 신문에 나왔던 그 주인공 아파트죠? 네, 네, 네. 그 바람에 가격 올랐죠? 아, 예. 예. 그때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제는 네. 거기가 좀 강남구이지만 강남이라고 하기 참 어려운 동네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문화재, 그러니까 묘지도 있고 능이 네. 있죠. 능도 있고 제가 능 옆에 엄청 싫어하거든요. 아, 예. 능도 있고 개발 가능성이 참 어렵죠. 그런데 예, 예. 여기는 우리 지금 목소리가 지금 막 성장하는 경제활동하는 젊은 목소리로 들려요. 아, 예. 40살 초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시양은 네. 여기는 수서역 가깝고 일원역 가깝고 특히 네. 삼성의료원과 가깝잖아요. 네, 네. 예. 여기는 뭔가 느낌이 누가 좋아요? 의료원, 지하철 하면 누가 좋아하죠? 지하철 공짜로 타죠. 병원 가깝죠. 네, 어르신들. 네. 집에서 여기 들어가면 막 새소리도 나죠. 네, 맞아요. 예. 항상 공기 맑고 새소리 나면 가격 안 올라요. 아, 예. 알았죠? 네, 네. 예. 여기는 어르신들 살기에 너무 좋은 동네예요. 네, 네. 양보하세요. 어르신분들한테. 아, 그리고 예. 본인은 주거를 버리시고 뭘 선택하냐면 돈 버는 걸 선택하세요. 아, 예. 아셨죠? 아, 지금 직장 위치가 어디세요? 지금 직장은 여기 마포 쪽이요. 마포. 부인께서는요? 와이프도 이쪽 근처예요. 예, 그럼 둘 다 마포. 그럼 자녀분 몇 살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1학년이어서 지금 보고 있는 데가 문정동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얼마 정도 있으세요? 좀 만약에 그쪽 간다고 하면 연끌해야죠. 연끌 얼마나 빌려야 돼요? 한 6억, 5억? 예, 그 정도. 6억, 5억. 그러면 둘이서 버는 게 한 달에 한 2천 네. 정도는 벌어요? 아니요, 그 정도 못 벌죠. 그럼 얼마 벌어요? 한 1,000만 원? 1,000에서 1,200? 1,000에 1,200? 네. 그러면 문정 해밀이 일단 두자 말씀드릴게요. 꿈 깨세요. 아, 그래요? 허풍이 좀 있잖아요. 6억 지금 현재 돈 얼마나 벌겠다고 6억 빚내가지고 그러면 이자도 높은데 네, 네. 예. 어디로 가냐면은요. 네. 그냥 여기 가세요. 여기 돈을 문정 해리보다 더 빨리 적은 네. 돈으로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해밀이 같이 좋은 명품 주거단지 가가지고 예. 많이 이빠이가 아니라 많이 투자해가지고 많이 들 버는 것보다 본인은 네. 전세 살고 뭐 하지 마세요. 네, 네. 예. 그리고 아이가 중학교 네. 들어갈 때쯤 한 4년 더 투자하다가 네. 중학교 들어갈 때쯤 바꿀 때를 정해 드릴 테니까 아, 일단은 네. 있잖아요. 해밀이가 볼 수 없는 한강이 있어. 한강.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해밀이는 옛날 네. 엄마선 백화점 있을 때 그때 명품이고 그런 건 지금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응봉동에 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 다 있어요. 응봉. 알아요? 네. 응봉역? 아, 저 몰라요. 그쪽. 예, 몰라요? 네. 예, 모르면 전화 잘하셨어요. 네. 광희중학교, 응봉초등학교, 응봉역, 대림 아. 응봉 1차 있고요. 네. 여기에 보면 응봉 1구역 있어요. 응봉 1구역. 응봉이고요. 네. 예, 지금 어차피 전세 산다고 그랬죠. 네, 네, 맞아요. 여기가 약 4, 5년, 6, 7년이면 랜드마크 아파트 들어서요. 응봉 1구역 쳐서 검색해 보시고 네. 이거 투자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부인께서 김치 잘 단 거예요, 못 단 거예요? 김치요? 김치. 잘 못 단 거요. 예? 네, 잘 못 단 거. 잘 못 단 거요. 그런 엄마가 김치 못 단 거 애들이 무슨 입맛으로 살겠냐고. 그래서 김치 지금부터 연습하셔가지고 한 네. 5억만 오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한테 이 방송 찾아오셔가지고 김치를 아내가 담근 김치로 1kg를 가져오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네. 꽉 진짜 오르고 우리 지금 전화 선생님한테 딱 적합성 있잖아. 적합성. 네. 이 꿈도 깨면서 돈도 벌고 하는 거. 그렇죠. 현실감 있고 네. 이거 하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부터 꿈 다 깨서 얼마나 행복해요. 네, 맞습니다. 꼭 부인하고 손잡고 가가지고 물건 없으니까 가자마자 무조건 사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제 돈이 없으면 또 이잖아. 이게 비싸 막 15억 14억 하거든. 아, 이거 못 사면 네. 이게 1순위, 2순위 응봉 대림 1차. 알았어요. 전세 끼고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응봉 대림 1차 2개만 해요. 다른 거 하면은 여기 다음에 전화 상담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네. 네, 너무 심한 대출을 활용해서 부담을 갖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는 앞으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일러드렸으니까 아내분과 잘 사이하셔서 좋은 내 집 마련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나이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자산 또 직업 가지고 있는 직장 위치까지 고려해서 다 여러분 맞춤형 상담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차윤원 대표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세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시원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요, 네. 저는 재개발을 처음 이렇게 사봤는데 성북 1구역에 네. 재개발되는 거를 3억 8천에 네. 돈을 번다고 해서 샀는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취득세가 네. 8%라고 해서 임대사업자 10년짜리를 내놨고요. 아, 네. 그런데 저들이 그 신축을 분양을 받았는데 권리 산정에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네. 그 상생금을 물어야 된다고 해서 동의는 해놓은 상태고요. 네. 24평형
입주권이 유보 상태예요. 네. 현재는 매도가 하고 싶은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웃겨서. 입주권 유보 상태라서 매매가 안 돼요. 네.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지 잘못 샀는지 궁금하고요. 네. 매도는 언제쯤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아마 지방에 거주하시면서 투자를 좀 서울에 하신 것 같아요. 예. 성북 1구역에 재개발 투자를 3억 8천에 해 놓으셨는데 어쨌든 지금 그때는 신축을 매수하셨지만 지금은 매도가 안 되는 상황이라 조금 더 예. 답답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께 예, 한번 예, 예,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반갑습니다. 네, 제가 TV를 많이 보는데 네. 대표님이 이렇게 꼭꼭 잘 찝으시고 예. 제 마음에 제일로 와닿는 대표님이었었어요. 아유, 제가 한마디 할게요, 먼저. 우리 그래서 제가 사모님, 제가 먼저 말할게요. 싶었어요. 목소리가요, 나하고 딱 맞아요. 예. 어디에서 전화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수원 밑에 살고 있어요. 오산. 예. 아, 오산, 목소리가 오산 같아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시간이 예, 없어서 예. 짧게 말씀드려야 돼요. 예. 성북 1구역 여기 동덕, 여중, 서울 여기 학교가 한 5개 있어요. 홍익사대 부속고등학교부터 해서 한성대 입구역 위에 있고요. 네네. 여기 이 성북 1구역이 개발이 끝나면은요. 네. 여기 한진, 한심, 해오름하고 같이 시너지가 나가지고요. 네. 가격이 많이 오를 거예요. 네. 투자는 제가 볼 때는 투자는 매우 잘했어요. 매우 잘. 네. 다만 신속 통합계획, 신통기획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어가지고요. 네. 가격이 오를 걸 얘가 지금 막고 있을 뿐이에요. 네. 토지거래 허가는요. 계속 네. 묶어두는 게 아니고 재개발 동안만 묶어두는 거거든요. 네. 이게 딱 풀리는 날, 딱 하루 다음 날 되는 날 3, 4억 오를 거예요. 3, 4억. 네네네. 3, 4억 다음 날 하루 만에 3, 4억 벌어본 적 없죠. 네네네. 얘가 그런 물건이에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면은요. 여기 계약하고 잔금 내에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입주해야 되고요. 기존 주택 다 팔아서 무주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북 그런데 이게- 1구역은요. 네. 옛날에는 여기 종로의 부자들 다 이 동네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노후 주거지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데 여기가 다 아파트 1구역, 2구역, 3구역 아파트 다 되잖아요. 그러면 홍대 부속 고등학교 여기가 동구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뭐 사립고 삼선중 학교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아파트 되면 가격 많이 올라요. 아까 근데 지금 현재 권리 산정 기준일 관계로 인해서 네. 아파트가 입주권이 나올까 안 나올까 유보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몇 년도에 뭘 샀는데 왜 유보시켰어요? 2020년도에 샀고요. 예. 상생금을 물어야 된다고 해서 동의는 해놓은 상태고요. 상생 뭐요? 상생금을 물고 24평 입주권이 유보 상태예요. 제가요. 예. 우리 시청자님의 목소리가 영어보다 더 어려워가지고 잘 안 들리거든요. 아마 전국에 있는 시청자님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의 무슨 말하는지 잘 이해를 못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제가 이 방송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조금 대기하고 해서 제가 용어를 좀 더 물어보고 하는데 예. 제가 확실한 거 유보가 아니고 예. 시청자님은 반드시 입주권 나와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걱정 1도 하지 말고 계속 네. 보유하라 그러면 네. 오산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든든한 말씀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새로운 아파트가 떡하니 멋지게 들어설 때까지 기분 좋게 보유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아직 고민 내용 남아 있으시거나 또 이번 주말 토요일에 진행되는 차윤원 대표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참여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 좋은 월요일 즐거운 한 주 시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